예, 안녕하세요. 채널 615의 황선입니다. 긴장된 일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키 리졸브와 더불어서 지금 한반도는 정전 상태 백지화가 선언된 상황이죠. 아, 어떤 분들은 이제 그 전쟁 훈련 키 리졸브가 지금 한 약 5일 정도 진행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한 2, 3일 밤잠을 설치다가 이게 지금 대치 국면인 건 맞지만 실제 전쟁 국면은 아닌 거 아닌가 이러면서 약간 이제 긴장을 풀고 싶어 하는 이런 모습들도 좀 보이긴 합니다. 아마 그 전쟁 상태가 너무 길고 또 대치가 좀 시시때때로 계속되고 이러다 보니까 뭐 바램과 이런 것들 속에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오전에 쏟아진 뉴스만 해도 한반도 굉장히 위기다. 전쟁이 실제로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을 뭐 세계 곳곳에서 내놓고 있는 뉴스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한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하고요.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김준성 민권연대 정책실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민권연대 정책실장 김준성입니다. 네. 지난주에 비해서 좀 마음이 가벼워지셨어요? 네. 네. 요즘에 뭐 예. 워낙 떠오르는 그래요. 스타 강사라고 저희 와이프만. 네. 딱 한 번 해놓고 지금 떠오르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만들어 드릴게요. 제가 네. 능력이 있으니까. 자, 우리가 이렇게 웃고는 있지만 사실 지금 심각한 상황이죠. 네. 다행인 것은 이제 국민들 안에서 이 전쟁 위기와 이런 것들에 대해 좀 심각하게 좀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곳곳에서 민권연대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이 전쟁 위기와 관련해서 좀 이렇게 뭐 1인 시위라든지 촛불이라든지 이런 거 연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지금 매일 저녁에 보신각에서 촛불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네. 어제 나갔다 왔는데요.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참가자들도 정말 진짜 전쟁은 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절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또 이어지고요. 네, 오늘도 있고 그리고 내일 토요일에는 보신각 앞에서 정말 많은 시민들이 함께 이제 반전 평화를 지키자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토요일 6시 보신각 앞, 네, 입니다. 요게 편집이 되면 오늘 저녁 정도에 올라갈 거기 때문에 오늘 저녁 촛불은 광고를 못 드리고 내일 토요일 날은 또 한번 모여보고 또 키 리졸브가 끝날 때까지는 계속 이러한 촛불이 계속 될 거기 때문에요. 도심에서나 그리고 전국의 각 지역에서 될 거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좀 많은 분들이 틈을 내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북이 전시 상태라는 보도가 계속되고 있어요. 네. 예. 지금 북의 그 중앙통신에 따르면은 지금 북의 청년들이 수백십만 명 정도, 백수십만 명 정도 지금 탄원에 엄청나게 지금 나서고 있고 그리고 뭐 기관지들을 보더라도 실제 전시 태세에 돌입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북의 국경과 가까운 단둥에서 이제 뭐 장사를 하시는 분들의 이제 한국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접해 보면은 네. 북에서 실제 키 리졸브 훈련이 진행됐던 11일부터 4일간 네. 지하 방공호 대피 훈련을 진행했다. 그래서 그 압록강을 지나던 트럭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북한 주민들도 찾을 수 없었다라는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 정도로 네. 지금 북은 상당히 거의 전시 상태에 가까운 정도로 들어갔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북의 보도에서도 대학생들이 인민군 으로 자기가 청원해서 들어가겠다 뭐 이런 것들이 막 이어지고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네, 상당히 네. 많이 나오고 있고 네네. 그리고 이제 실제 지금 이 훈련 북에서 이제 키 리졸브 훈련에 대응한 양상만 보더라도 네. 키 리졸브 훈련이 시작한 11일 날 네네. 이 700회 이 비행기가 출격을 했습니다. 전투기가. 이거는 지난 여름에 가장 많이 출격했던 120차례에 비하면 무려 6배가 더 많은 거고 그리고 황해도 주변의 해안포 기지들은 이미 다 그 이 해안 포문을 열어놓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일각의 보수 언론에서 지금의 위기가 1993년이나 4년의 위기보다 뭐 수위가 낮다. 그때 당시는 준전시 상태를 선포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한 가지 알아두셨으면 좋은 것이 뭐냐면 그때와는 사실 근본적으로 다른 위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그때 당시에 핵도 없었고 이런 대륙간 탄도미사일 보유 능력도 없었기 때문에
이 그때 당시 위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 한반도 내에서의 그런 위기였었다면 지금은 근본적으로 달라진 핵전쟁을 대비할 정도의 지금 북이 전시 상태에 돌입한 거다라고 저는 보는 게 정확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핵 대 핵, 사실 인류 초유의 사태인 거죠. 핵 대 핵, 핵보유 국가 둘이 맞붙는 거는 이런 상황입니다. 서해 5도가 여전히 위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50년 한국 전쟁 당시에도 서해 5도 부근에서의 국지전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지 않습니까? 48년, 49년. 근데 지금 또 그 이후에 이제 정전협정 이후에도 지금 서해 5도를 둘러싸고는 최근 연도에 이제 연평도에서도 네. 예, 벌어졌던 일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가 계속해서 위기다. 그리고 특히 북의 제1비서가 현지 지도와 실탄 사격 훈련까지 할 정도 뭐 이렇게 그 자리를 찾을 정도다라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네. 실제 서해 부분은 남도 그렇고 북도 그렇고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전협정 당시에도 서해에서는 군사 분계선을 획정하지 못했고 심지어 지금은 이제 정전협정을 북한에서 백지화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서해에서 지금 위기가 높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지난 11일 날 북의 김정은 제1비서가 백령도에 있는 원래도 방어대와 제641 군부대를 시찰을 했습니다. 여기서 김정은 제1비서가 어떤 것을 지시했냐면 구체적으로 타격 순서와 진압 밀도를 규정을 해줬어요. 여기서 진압 밀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실제 한 면적을 완전히 소탕하기 위한 얼마나 많이 포탄을 쏟아야 되는가 여기까지 이제 이 지도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더욱 이 주목이 가는 지점은 14일 날 이 김정은 제1비서가 이 백령도를 이 대상으로 한 실제 실탄 사격 훈련을 지도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이 서해에 주로 배치되어 있는 사군단 포병들이 참가를 했는데 이 7일 날 김정은 제1비서가 지도했던 이 무도와 장제도의 이 포병들이 이 실탄 사격 훈련에서 이제 높은 성적을 받아가지고 이제 뭐 포상도 받고 이랬었는데 실제 이제 지금 서해를 직접 북한도 상당히 주시하고 있고 만약에 이 서해에서 사소한 충돌이라도 일어났을 경우에 북이 이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저는 정확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그 서해상의 5도 부근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도 북에서는 정전협정의 어떤 제한을 받지 않는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서해 5도에서 뭔가의 충돌이 벌어지고 이런다면 이거는 뭐 사실상은 정전협정 체제를 넘어서는 거기도 하지만 또 엄밀하게 얘기하면 정전협정에 네, 구애를 받지 않는 네,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평상시에도 구애를 받지 않았던 네, 곳인데 정전협정 백지화가 선언된 마당이면 더더욱 위험한 곳이다라는 네, 거죠. 네, 한국 언론에서도요. 서해 5도 부근의 어떤 섬을 점령할 수 있다. 네, 그런 보도도 전에 많이 네네네. 나왔었죠. 그러면서 하나의 시나리오로 이렇게 이제 유명 블로거들이나 이런 네, 분들이 이 시나리오를 쓰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북한의 이런 대응도 상당히 위험하지만은 음, 과거 이제 이 연평도 포격전 이후에 이 서해 5도 방위사령부를 지금 한국군에서 따로 꾸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무력 배치가 상당히 심각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해에서 남북한에 대치하는 무력의 정도는 사실 지금 지구상의 어느 곳보다 가장 높은 화력 밀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정말로 불꽃 한 방이 튀겼다. 북한에서 지금 교전 수칙도 더욱 지금 더 상승시킨 상황이거든요. 네. 이 서해 분계선을 넘어오면 즉각 소멸 타격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이 과거에 이 천안함 사건이 이제 이 독수리 훈련 기간에 일어났는데 물론 이제 그 천안함 사건이 뭐 어디의 소행이다, 이제 한국 정부는 북한의 소행이다라고 밝혔고 네, 뭐 여기에 일본어랬죠. 일본어를. 반박하는 주장들도 많은데 아무튼 이 훈련 기간에 이 사건이 일어나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저는 이 위기가 높은 지금 현재 수준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북은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네, 예, 실제로 전쟁 상황이나 다름없는 상황이고 전체 그곳의 국민들이 전부 전쟁에 대비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 그에 반해서 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이런 네. 것도 있긴 한데요. 그 생각해 보면 사실 네. 이 북한 주민들이 4일 동안 지하 갱도에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바로 네. 어제까지 11, 네. 12, 13, 14일. 예. 어, 오늘은 어떤지 잘 모르겠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오늘 네. 이제 나왔을 수도 있는데요. 네, 네, 네. 네, 이 정도로 이제 사실 이 지하에 있다라는 거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왜냐면은 대한민국은 지금 전반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를 꼭대기부터 우리 국민들 민초들까지 잘 모르고 있어요. 전쟁이란 것은 사실 상상이 이제는 이제 핵 대 핵이 맞붙는 전쟁이란 건 상상이 불허한 측면이 있고요. 그 대표적인 거는 이제 그 장군들이 네. 이 별 달고 막 골프장으로 그죠. 막 가는 걸로 봐서는 무엇을 해야 네. 될지를 지금 잘 모르겠는 굉장히 그 갈등 상황 혹은 뭐 아노미 상황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그 기사를 보고 네네. 이제 키 리졸브 훈련 바로 전날입니다. 10일 네네. 날 이 해군 참모총장이랑 공군 참모총장이 충남의 계룡대에 있는 골프장이 있어요. 그 네네. 골프장에 장성들을 다 모아놓고 골프를 치러 간 거죠. 그죠. 네. 근데 워낙에는 이제 국방부에서는 요거 약간 이제 저 정세 얘기하다가 약간 샜는데 국방부에서는 몇 명 없었다 이렇게 네. 얘기했었어요. 그 다음에 자기들이 조사해 보니까 한 3명 정도만 그러죠. 고위급이라고 네. 얘기할 수 있고. 네, 알고 보니 참모총장급이 가서 이제 골프를 친 거죠. 이게 네네. 사실 얼마나 정신 나간 짓입니까? 이게 근데 저는 참모총장이 골프 칠 때 또 일반 사병 그럼요. 1등병 데리고 치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제 옆에 그들은 좀 이제 급들 골프 가방을 데리고, 끌고 네. 다녔을 거고 운전을 했을 거고. 네. 근데 사실 이 한국 군인이 사실 이제 골프를 치면서 뭐 요즘에 미국이 그 미사일 사거리 증강을 안 해주니까 뭐 비거리라도 늘려보려고 골프를 치고 있나? 시위인가 그러면? 네, 아무튼 골프로 전쟁을 막겠다는 회개한 발상을 그러니까요. 매우 안타깝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거기서 본인들이 골프를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제 친구 중에 골프를 치는 친구가 있었고 골프가 진짜 재밌냐? 그렇게 재밌냐? 이랬더니 재밌대요. 네, 아, 저도 예. 좋아하는 사람 주변에 있는데 아주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너무 재밌긴 하지만 이런 시국에 골프를 치고 너무 아무리 재밌다고 해도 골프장에 가는 것은 그것은 미친 거로밖에 볼 수 없다 이렇게 그럼요. 표현을 했는데요. 문제는 그렇게 해서 혼자 어떤 정세 판단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건 괜찮은데 국민들을 향해서만 협박을 하고 국민들 보고 말 잘 들으라고 하고 소위 말하는 국방부에서 대남 심리전을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이렇게 하면서 본인들은 언제 또 골프를 칠 수 있을지 모르니까 일단 골프를 치러 가자 막 이러는 골프 거는 관련 예산 200억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국방부에서. 정말요? 네. 네. 1년에. 대단하구나. 골프 좋아하면은 그 군대에 말뚝을 박아야지 될 것 같은 이런 상황이네요. 자, 더 이어가겠습니다. 키 리졸브 훈련의 현재 진행 양상이 어떤지 예전에는 이게 언론에 조금 그래도 보도가 되고 이렇게 사진 그림 만들려고 이렇게 기자들 좀 부르고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조금 노출을 시켰어요. 네. 이것도 약간 대북 심리전의 일환이기 때문에. 네네. 근데 이번엔 노출을 아예 안 시키는 게 네. 심리전을 방법으로 택한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정말 놀랍게도 이게 이 노출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게 네네. 사실 지금 이제 이 북한과의 사실 대결이 얼마나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나 저는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보는데 지금 뭐 노출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도 파주에서 K9 자주포 훈련을 진행했고 그 다음에 뭐 오산에서 미 전투기가 지금 훈련을 하고 그다음에 뭐 후방 훈련하는 정도 이 정도밖에 지금 노출이 안 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실제 지금 키 리졸브 훈련 양상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이거는 지금 노출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알 수가 없는 부분이 하나 있고 저는 이제 여기서 하나 주목할 부분이 또 하나 뭐가 있었냐면 교육부에서 얼마 전에 그 초중고 사이에서 그런 문자가 돌지 않았습니까? 11일 날 네. 휴교할 수도 있다. 전쟁 나서. 네, 학생들이 네. 물어봤죠. 네. 그거를. 근데 실제로 교육부에서 음. 이 학교 현장 위기 대응 매뉴얼이라고 네. 이거를 전국 시도 교육청에 내려보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실제 폭격이나 공습이 있을 경우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지침인데 저는 이것을 내려보냈다라는 게 사실 굉장히 달리 보이더라고요. 네.
본인들은 근데 어쩜 전면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네, 더 각오하고도 계속 이렇게 얘기를 그렇죠. 남북 관계를 이렇게 끌어가는 거네요. 저는 네, 이거는 정말 미필적 고의잖아요. 더 그럼요. 나쁜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하여튼 그 지침이 너무 궁금합니다. 네, 도대체 폭격이 핵 공격, 이제 핵 전쟁이잖아요. 이제 한반도에 전쟁이 벌어지면 핵 전쟁으로 번져버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폭격이 일어났을 때 한국처럼 어떤 그 전쟁이나 이런 거에 무방비 상태잖아요. 북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갱도에 들어가서 숨었다는 네, 네.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랍거든요. 한국은 어디로 가면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하여튼 위기 대응 매뉴얼 학교 현장으로 보냈다는 교육부가 그 지침이 굉장히 궁금해요. 네. 네, 저도 너무 불안하니까. 그리고 이제 이 키 리졸브 훈련 관련해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동향 중에 하나는 이때 당시에 이제 동원됐던 핵 잠수함을 인근에 한반도 인근에 이 한동안 잔류시킨다라는 방침이 지금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현 단계에서 실제 핵 탄두를 장착한 핵 잠수함이 한반도 주변에 계속 장기적으로 이제 배치를 한다라는 의미인데요. 이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핵전쟁 위기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북한도 당연히 더욱더 이제 반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저는 보도라고 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훈련차 왔다가 눌러 앉는 이런 네, 경우죠.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계속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 실제 동원된 군인들의 머릿수가 한국 국방부에서 얘기했던 것보다는 현저히 줄어들고 그래서 이제 훈련 규모 자체가 축소된 거 아니냐. 그 핵항공모함도 사실 오지 않았다. 국방부가 굉장히 사정했지만 오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하면서 실제 미국이 전쟁으로 가는 이런 건 아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고요. 네. 음. 그래서 지금 이 한미 당국의 동향을 봤을 때 저는 지금 긴장 관리 태세로 돌입했다라고 보거든요. 네. 이게 이제 이 지금 실제 키 리졸브 훈련의 핵심 전력은 사실 그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이죠. 조지 워싱턴호가 네. 2010년 당시에는 이제 한미 연합 훈련에 참가했고 2011년에 이제 부산에 입항하기만 했는데 이게 지금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언급이 들어오지 않은 사실도 있고 최근에 이제 이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국무회의에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작동하게 계속 이제 추진시켜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통일부 장관 취임사에서 남북 간의 대화 채널을 열어놔야 된다. 이제 이런 발언들도 계속 있었어요. 이게 저는 이제 이런 위기 관리 체제의 연속이라고 보고 미국 역시 이제 이런 대화의 메시지는 던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전제가 있죠. 북이 먼저 이 지금의 핵과 미사일을 포기할 의사를 밝혀야 된다. 이런 전제가 있고 그리고 미국 역시 지금 제재를 미국 자체적으로 추진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지금 이게 위기 관리가 되는 상황인가? 북한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건 저는 제재를 직접 중단해라. 제재를 중단하고 이 자신들의 이런 권리를 존중하라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절대 사실 전쟁이 위험 수위가 낮아지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이 북한은 지금 국면을 일시적인 대화 국면으로 진행시키는 게 아니라 이 국면에서 이 결국 미국과의 이제 담판을 짓겠다라고 지금 이 태세에 돌입한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일시적인 이 긴장을 관리하는 태세들이 사실 저는 되게 이 본질적이지 않은 문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사실은 이게 좀 긴장 관리 정도가 아니라 정말 대화를 하고 싶다. 여기 뭐 사실 대화를 할 준비가 돼 있다. 마주 앉을 준비가 돼 있다. 이런 메시지나 이런 것들은 미국에서도 개인별로 막 네, 보내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리고 존 케리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국무장관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북의 어떤 핵 보유를 인정하고 대화해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이야기들은 해왔어요. 지금까지도 해왔는데 문제는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키 리졸브 훈련 자체를 중단하는 문제지. 조지 워싱턴을 한번 막 한국의 국방부가 그렇게 사정했으나 보내지 않았다. 뭐 이런 걸로 갖고서는 확 대화 분위기를 그냥 완전히 신뢰하고
이걸 전환하는 이런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위기의 본질을 사실 정확히 봐야지 지금 위기가 소강 상태인지 아니면 계속 여전히 진행 중인지 저는 알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위기의 본질은 사실 제재와 전쟁 훈련을 중단하느냐, 중단해서 전쟁을 막느냐, 아니면 이것을 계속해서 전쟁을 피할 수 없느냐, 이 문제가 사실 본질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제재와 전쟁 훈련이 어떤 수위라도 있을 경우에는 저는 위기 국면은 점점 더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요렇게 이제 지금 뭐 정전협정 백지화까지 가게 된 데는 북에서는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제재,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제재가 이제 올 들어서 두 번에 걸쳐서 계속 유엔에서 미국 주도로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제재 문제가 사실 풀리지 않고서는 사실상 힘들다라는 네. 판단인데, 그럼 제재 문제가 풀리기 전에는 실제 전쟁 위기 국면은 계속 위기 그죠. 국면일 것이다라는 건데요. 네. 근데 미국에서 북에 대한 독자 제재를 추가하고 있는 형국이잖아요. 네. 예, 조지 워싱턴 핵 항공모함이 상징하는 바를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려고 하지만 그것도 이제 일종의 우리의 기원이 담겨 있는 거죠. 그렇지만 또 하나 이걸 보면은 미국이 이 북에 대한 제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면서 또 우리는 현 정세를 볼 수밖에 없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실제 미국이 12일 날 북한 개인명의 4명과 기관 한 곳을 독자 제재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네. 재무부에서 이제 조선무역은행 백세봉 제2경제위원장을 추가 제재 대상으로 올렸는데 이게 실제 예전에 방코델타 아시아은행 제재 형태로 혹은 이거보다 더 강한 형태로 제재가 진행된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형태의 제재를 사실 북한이 그때 당시 엄청나게 반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사실 그때 9.19 합의도 다 깨졌었는데 결국 지금은 그 더 높은 제재로 들어가기 때문에 더 큰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거죠. 참. 근데 이거 어쨌든 이거는 굉장히 상징적인 부분이죠. 예, 되게 상징적인 부분인데 실제 북미 간의 그 엄청난 금융 거래나 어떤 무역 거래나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이거는 미국의 이후 대북 정책, 대한반도 정책에 대한 어떤 의지나 이런 것들을 가늠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 오바마가 어제 바로 이제 ABC 방송에 출연해서 대북 정책 관련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네. 그 얘기가 상당히 북한 입장으로는 별로 기분 나쁜 얘기더라고요. 네, 그 네. 얘기 뭐 북한은 항상 식탁을 두드리면서 뭐 식량을 요구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네. 나쁜 행동에 보상하지 않는다. 네. 핵실험을 중단함으로써 이 미사일 실험을 끝냄으로써 대화를 시작할 수 있지만 그 전엔 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 오바마 정부가 계속 주장했던 그리고 취해왔던 전략적 인내 이탄입니다. 사실 네네. 더 다른 것도 없는 거죠. 네. 이 미국의 속셈은 이제는 이제 고강도 제재를 더욱더 강화하면서 현 상태를 유지하고 핵 확산만 막는 저는 이런 전술로 이제 가고 있다라고 보는데 이런 상황으로 지금 현재 상황이 관리된다라는 거는 저는 엄청난 오판이라고 봐요. 네. 네. 그래서 미국이 좀 바로 알아야 될 것은요. 이게 이제 미국이 보유한 핵 무기요. 그러니까 공격을 얼마나 무서운 무기인지를 한번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미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네. 그다지 보여줄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까불면 이제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다라는 전 인류에 대한 공포심을 심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본인들이 계속해서 핵 개발을 했죠. 소형화도 하고 벙커용 핵무기 예산을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의결해서 하는 유일한 나라거든요. 네. 비밀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 NPT나 이런 것들을 다 어겼다는 거죠. 그런 미국이 보유한 핵무기 때문에 보유하게 된 핵이라는 거. 이 본질을 좀 잘 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 미국이 보유한 공격용 혹은 협박용 핵 때문에 보유하게 된 핵인데 그 미국이 핵을 포기하기 전에 그리고 미국이 그 위협을 포기하기 전에 핵을 놓을 리가 없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미국의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미국이 어떤 강대국들이 일방에서 이 핵을 보유하고 그것을 공격용 혹은 협박용으로 계속 고집하는 한은 많은 나라들에서
그것에 대응한 핵을 갖기를 열망하는 그 꿈을 계속 꿀 것이다 이런 거죠. 네. 예. 최근에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그런 꿈을 꾸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추측을 해봤는데요. 아, 이게 네. 이제 어떤 기사로 저는 추측을 해봤냐면 4월 달에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방한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당시 이 방한을 해서 주되게 논의할 의제가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를 주되게 이제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요. 한국 정부에서는 최근에 뭐 국방부에서도 그렇고 뭐 정몽준 의원이나 아니면 뭐 제안군이나 이런 측에서도 한국의 핵 보유를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고, 이때 당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도 핵 이 개발을 추진을 했던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박정희 대통령 전 대통령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이 뜻을 아주 강하게 이어받으려고 하는 지금 이제 대통령의 특성을 볼 때 네.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에서 한국이 독자적으로 이 핵물질을 재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거든요. 아, 네. 네. 그 미국이 참 곤란한 상황에 빠진단 말이죠. 네. 본인들은 핵 독점은 유지되길 바랬지만 핵 확산은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아주 교묘하게 NPT 핵 확산 금지 조약이라는 말로 핵 확산을 막기 위해서 마치 핵 독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해왔었는데, 이 핵 확산을 저지하는 문제가 동맹국에서 관철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결국 본인들의 이 핵에 대한 집착 때문에. 한미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게 되게 되면. 네. 근데 북은 어쨌든 북의 행동에 대해서는 동맹국가도 아니고 어떤 이 주종 관계도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막을 수가 없었는데, 한국은 강하게 저지해야 된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네. 네, 자신들 핵 우산을 씌워주면 된다고.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제 항공모함도 핵 잠수함도 가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고, 네네. 최근에 그런 이제 한미 간의 갈등 문제가 네. 보이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때 저는 전적으로 드러났다라고 보는데요. 그때 당시 이제 국무장관이 안 왔어요. 네, 이명박 네. 대통령도 콘돌리자 라이스가 국무장관이 왔고, 노무현 대통령 때도 왔는데 그때 네. 당시는 톰 도닐런이라는 미국의 네.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왔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화가 났는지 첫날 바로 안 만나주고 네네. 둘째 날 중간쯤에 만나더라고요. 그래서 첫날 네. 그 어떤 취임과 더불어 외교 행보 시작 이렇게 했는데 미국이 안 나오는 거에 저도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네, 중국에서도 최고위급이 오진 않았지 않습니까? 어떤 뭐 박근혜 그 본인의 박근혜 정부의 입에서 표현하기로는 중국이 아주 유망한 여성 정치인이다라고 얘기를 한 사람이랑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이나 이런 거 보여줬지, 미국의 특사하고 만나는 모습이 안 보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미국에 특사도 보냈습니다. 이한구 원내대표를 보냈는데 국무장관이 만나주지도 않았어요.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놀라운 일이 최근에 발생했는데, 이건 사실 우리 대한민국 정부 입장으로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저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되게 화가 났는데, 보통 이제 한 나라가 정상회담을 하면 이거를 양국 정부가 조율을 한 다음에 양국에서 이제 동시에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는 게 외교상의 관례입니다. 그렇죠. 한국의 청와대 아니면 그렇죠. 혹은 뭐 외통부 장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공식 확인하면서 한미 정상 간의 일정이 이렇게 조율됐고, 한국의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첫 번째 정상회담은 한미 정상회담이 될 것이고 그것은 백악관에서 될 것이다, 이렇게 공식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죠. 그게 정상인데 이 톰 도닐런 이 국가안보 보좌관이 그냥 한 세미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5월에 방미할 거다라는 걸 일방적으로 발표해 버립니다. 이건 무슨 친구가 친구 집에 놀러 오기로 했다, 이렇게 발표한 사실 대한민국 입장에서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지. 그렇죠. 이거는 이제 이걸 보고 저는 뭘 느낄 수 있었냐면, 사실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칫국부터 먼저 마시고 있는 거죠. 이게 이 박근혜 대통령의 위상이 사실 지금 대한민국의 위상 아닙니까? 왜냐하면 한 지도자가 그 나라를 대표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 위상이 사실 외신에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었냐? 가장 최근에 나온 게 그거 아닙니까? 뉴욕 타임즈에 나온
독재자의 딸. 음. 이걸 뭐 보수 세력은 뭐 스트롱맨이니까 강한 지도자의 딸이다 이렇게 하니까 다시 정정해가지고 진짜 독재자의 딸로 이렇게 보도하는 것처럼 이런 게 보통 해외 언론의 인식이라는 거죠. 네. 미국도 다르지 않습니다. 미국 이제 스스로 이제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국가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미국 입장으로서 얼마나 탐탁스러울까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미국에서. 네. 네. 제가 보기에는 쉬운 상대로 보고 있어요. 네, 네. 박근혜 정부를 어느 때보다 쉬운 상대로 보고 있지만 그래서 길들이기에 이미 돌입을 했죠. 둘의 지향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근데 네. 이제 여기서 길을 잘 들이지 않으면 도발적 행동 그 그렇게 할 수 예전에 있죠. 이승만 정부를 만든 것이 미국이기도 하지만 이승만 정부의 후전성과 관련해서는 이 미국이 컨트롤하지 못하면 오히려 미국의 패권을 갉아먹는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좀 불안해하면서 사실 NLL도 만들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이러려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 자기의 친혈육과 같은 오빠의 경험을 잘 저는 배워야 된다고 봐요. 오빠한테 6억 받은 그 전두환 오빠 있잖아요. 아빠죠. 그 이제 네,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이 미국 오빠구나. 네. 왜 이랬어? 오빠라고 불렀기 음, 때문에 네. 네, 그때 당시 이제 미 정상회담 할 때 음, 미국에서 안 받아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었다는 비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을 사면하거나 아니면 사형 안 시키고 완전히 사면해줄 경우에 정상회담 해주겠다라는 이제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가서 겨우겨우 사진만 찍고 돌아온 이제 사례가 있었는데 네네. 저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런 한국의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서 노력을 할 때 저는 이제 미국도 정상회담을 잘 하지 않을까 지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한반도 문제 관련해서 저희가 뭐 얘기하면서도 굉장히 많은 발언과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곳곳에서 많은 발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워싱턴 포스트지에서도 했던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럼 그런 발언들, 그리고 뭐, 세계 여러 나라들이 한반도 정세에 네.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단 말이죠. 왜냐면, 본인들이 어쨌든 이름이라도 걸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유엔사 이름으로 정전협정에 사인한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많은 발언과 그리고 나름대로의 또 전망을 내오는 데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각국에서 관련 국가들 회동이 지금 뭐 좀 네. 얘기되고 있나 보더라고요. 그런 걸 네. 좀 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시죠. 오늘 기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네.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북한이 실제 핵을 보유하고 있다. 이걸 북핵 보유가 추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 변경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기사를 우선 냈고, 그 다음에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에서 북한이 올해 한국에 대한 도발을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실제 연내 전쟁, 그죠. 실제 전쟁이 네.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존 케리 국무장관이 4월 달에 이제 방한을 할 예정인데요. 이 국무장관이 이제 박근혜 취임식에는 안 오고 그때 당시 이제 영국을 갔던 거 아무튼 유럽을 갔습니다. 네네. 그래서 유럽 순방을 하고 그다음에 중동을 오고 그다음 최근 이제 이 육자회담 관련국들의 이 동향을 보면서 지금 이 육자회담 관련국들을 지금 움직여서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외교적 시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 미국은 계속해서 중국에게 네. 영향력을 행사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게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네, 제재 이후에 북의 반응을 보면서도 이렇게 알 네. 텐데 잘 미국이 직접 움직이면 되는 일인데 이렇게 어렵게 네. 만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련 국가들이 지금 쭉 육자회담 관련 국가들 러시아나 중국이나 일본 등도 각각 이 외교 라인 내에서의 회동들이 네. 지금 준비되었다라고 뉴스에 네.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종합을 해보면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네, 현재 저는 몇 가지 북에서 나온 발언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워싱턴 불바다. 서울 불바다 정도가 아니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것이 바로 90년대 초반의 핵위기와 지금의 네. 지금의 전쟁 위기가 근본적으로 달라진 네. 것의 상징적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한라산의 최고 사령관기와 공화국기. 이것의 의미는 사실 굉장히 저는 센 발언이라고 봐요. 네, 이
이 조국 통일 대전, 북한에서 주장한 조국 통일 대전, 곧 남에 대한 이제 이런 내려올 수도 있다. 그런 발언일 수도 있는 거고, 요즘에 이제 불도가니 발언에 이어서 벌초해 버리겠다 이런 발언도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모든 이런 발언에는 사실 전제가 있습니다. 네. 뭐 일방적으로 이렇게 먼저 선제 공격을 하겠다 이런 주장은 아닌 것 같고요. 네. 뭐 항상 전제를 보면 뭐 미국이 핵무기를 쓰면 뭐 네. 이런 북한의 영토에 이 불꽃이 튕기면 이런 전제들이 다 네.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우발적인 충돌이 사실 저는 가장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군사적 긴장이 팽팽히 대치된 상황에서 군인들도 긴장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키리졸브 훈련에서 실탄까지 지금 지급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긴장된 국면에서 우발적 상황이 충돌할 수도 있는 그런 우선 상황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북한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2차, 제3차 대응 조치를 빠르게 취할 가능성도 매우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전쟁 위기는 소강 상태가 아니라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제2차, 제3차 대응 조치를 내놓으면은 또 오바마가 나쁜 행동을 반복하는 것에 보답하지 않겠다 이렇게 네. 얘기했으니 그렇다면 또 제재를 네. 또 더 강화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미국이 할 수 있는 거는 유엔 헌장 7조 42조에 따라서 네. 군사적 대응 조치를 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사실상 지난번 대응 그 제재안이라는 것이 전쟁 빼놓고는 할 수 있는 최대의 고강도 제재라고 네. 본인들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후 3차, 4차 아니 2차, 3차 대응 조치가 나오면 그 다음에 그걸 넘어서는 건 사실은 군사적 진압이잖아요. 네. 예, 전쟁이죠. 진압이 아니라. 그리고 이게 진압이 될지 어디가 진압될지는 전혀 감을 잡을 수 없는 상황인 거죠. 핵전쟁은. 자, 그렇습니다. 북은 마이웨이를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럼 길이 전혀 없는 건가요? 네. 이 북에서 네. 요즘에 이제 되게 유명한 악단 중에 모란봉 악단이 있죠. 그래서 네네. 이제 그게 7월에 시범 공연을 해서 그때 당시 미키마우스도 나오고 뭐 그죠. 로키 막 그거 로키도 나오고 빠밤빰 이거 마이웨이도 나왔어. 나오고 이런 것처럼 네. 이제 북에서 사실 이제 자기의 길을 가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물론 이런 군사적 긴장감이 매우 팽팽함과 동시에 다른 부분들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얼마 전에 로드맨이 방북했고 또 로드맨이 8월에 또 가고 싶다. 김정은 네. 제1비서와 여름 휴가를 보내고 싶다. 이런 발언들도 했고 얼마 전에 네. 일본의 유명한 지휘자 이노우에 미치요시라는 이 지휘자도 이 초청을 해서 평양인민극장에서 아리랑을 관현악으로 연주하고 또 베토벤 합창곡 9번 연주까지 했어요. 그래서 실제 이런 어떻게 보면 북한 입장에서는 적대 국가죠. 일본이나 미국과의 체육교류나 문화교류를 활발히 하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대화를 할 지금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전쟁을 할 준비도 되어 있다. 저는 이런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네. 만약에 전 선택은 이제 이 미국에서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고요. 저는 앞으로 이제 이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북한이 만약에 2차 대응 조치를 할 경우에 미국은 또다시 유엔 제재를 해야겠죠. 왜냐하면 미국이 여기서 꼬리를 내릴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 군사적 제재 조치까지 저는 들어갈 거라고 보고 만약에 그 제재 조치에 들어가게 되면 북한은 또 3차 대응을 하겠죠. 네. 그러면 저는 3차 대응은 아마도 이 국지전 형태의 실제 타격을 할 수도 있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추측까지 합니다. 네. 그랬을 경우에 이제 미국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여기서도 또 미국이 강하게 나오면 더 큰 타격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결국 마지막은 전쟁이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북이 올해가 시작되면서 계속 얘기했던 게 이제 정전협정 60년을 맞는 해인데 이 60년 때 정리하겠다 이렇게 사실은 얘기를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네. 7.27 정전협정 60년까지의 이 긴장은 계속 된다고 봐야 되나? 네. 그래서 네. 저는 북한에서 이제 올해 신년사에 7.27 정전협정 60년을 중요하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1차 위기는 이 북한에서 보통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가 행사인 4월 15일 전에 저는 1차로
한번 매듭이 지어지지 않을까 저는 추측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이거 이후에 이게 뭐 대화 국면으로 완전히 들어서든지 아니면 전면적인 대결로 들어서든지 이게 이제 7.27 앞을 두고 저는 네. 이제 6.25나 6월 달쯤에 다시 한번 위기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이제 지금 독수리 훈련 기간이 4월 말까지 지금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긴장을 전혀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네. 생각하고요. 국민들께서도 그렇고 지금 많이 활동하시는 뭐 진보를 지향하는 많은 분들께서도 이런 반전 평화를 위한 목소리를 더욱더 높여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그 4월 15일 전에 위기가 어쨌든 뭐 남쪽에서 군사훈련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네. 위기는 계속될 거고요. 심각한 위기는. 그리고 가능한 한 7월 27일에는 사인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 정전협정문을 폐기시키고 종전 그리고 평화협정으로 가는 과정에서 최소한 종전을 선언하는 이런 사인을 하겠다는 어떤 목표나 이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제출했다고 보여져요. 여기에 대해서 한국과 특히 미국, 한국은 그 협정 당사국도 아니니까 입 닥쳐라 이런 최근에 이런 입장을 또 네. 밝히기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미국이 이제 결정해라 이런 겁니다. 네. 전쟁을 통해서 전쟁을 마무리할 건지, 네. 예, 또 다른 전쟁을 통해서 이 전쟁을 마무리할 건지, 네. 평화협정을 열 건지, 예, 아니면 대화를 통해서 이제 평화협정으로 들어갈 건지, 네.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이건 뭐 이제 사실 두 개 엄밀하고 이성적으로 얘기를 해서 두 개의 길 말고는 없잖아요. 예, 어떤 휴전 상태를 끝내는 일은 전쟁을 다시 재개해서 다시 휴전협정 혹은 평화협정으로 가는 거, 그죠? 다시 재개되면 그게 또 휴전협정을 하게 될 게 맞나요? 네. 그러면 국지전의 가능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휴전협정 상태로 더 이어가는 건 이거는 진짜 고사해서 죽을 때까지 개고생을 시키는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저는 국지전 정도로 다시 다른 휴전협정 가는 판은 만들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오히려 그냥 전면전의 기세로 붙어서 이것에 대한 그 협정의 시작이 실제 종전으로 가는 방향으로 네. 평화협정으로 가는 방향. 아니면 진짜 종전협정과 평화협정을 염두에 둔 대화, 전면적 대화, 전격적인 이 두 개의 길 말고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두 개의 길로 갈 게 저는 확실하다고 보고 네네.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서 과연 한국 정부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 것인가. 네. 얼마 전에 조선일보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이대로 만약에 북미 관계가 뭐 종전으로 가든 아니면 네. 아예 이제 대화로 가든 아니, 종전으로 가든 뭐 개전으로 가든 예. 북미 관계는 결판 날 수밖에 없는 국면으로 점점 치달아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만약에 이대로 한국 정부가 손 놓고 있을 경우에는 네. 사실 어떤 개입력도 상실해 버리기 때문에 저는 네. 박근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치는 북미 관계가 개선되기 전에 먼저 스스로 이제 남북 관계 개선시키면서 이 한반도 정세에 개입력을 갖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거를 박근혜 대통령이 빠르게 결단하는 것도 이 한반도 평화를 가져오는데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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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결론은 긴장 풀지 마입니다. 아직 긴장 풀 때 아니고요. 그 평양에서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 이런 것들이 연주가 되고 막 이러지만 진짜로 평양과 워싱턴, 뭐 서울, 도쿄 뭐 이런 곳에서 아리랑이 연주되고 베토벤 교향곡을 많이들 그 9번요 합창을 많이들 평양 가서 연주하고 지휘하고 싶어하는 음악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서울, 평양, 워싱턴에서 실제로 이 합창이라는 그 교향곡을 연주할 수 있는 때가 빨리 오길 바라고요. 분명한 것은 이거죠. 휴전 상태를 종식시킨다고 하면 하나의 길은 종전이고 하나의 길은 개전이다. 근데 개전을 하는 한은 잿더미가 된 상태에서의 이 종전을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협정으로 가는 길은 잿더미가 아니라 모두가 정말 행복하고 박수친 속에서 종전으로 가는 길인 거죠. 누구 편에 서고 종북이라거나 종남이라거나 종미여서가 아니라 실제 명확한 이 두 길을 갖고서는 이성적이고 미래에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면 명확하게 대화를 통해서 종전협정, 평화협정으로 가는 길을 택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압박하는 것이 가장 이성적인 사람으로서 판단력 있는 사람으로서 주장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전쟁 반대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서 모두가 다 함께 나섰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